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노년을 살아갈 때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이 우리의 건강, 행복, 장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70세에 가까워졌든 70세에 가까운 누군가를 돌보고 있든 이러한 중요한 습관을 이해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너무 늦게 배우는 인생을 위협하는 6가지 교훈과 함께 일반적인 함정을 피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단계를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숨겨진 위험을 탐구하고 귀하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적절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부터 사회적 관계와 정기건강검진의 과소평가된 영향에 이르기까지 각 항목은 연구와 전문가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뒷받침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예리함, 감정적 균형,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노후를 즐기는 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통찰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재생 버튼을 누르고 메모를 한 후 여러분의 노년이 최대한 활기차고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장수하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구독하고 참여해보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1세의 나이로 셰르시에르 로페즈, 셔시어 로페즈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고 우리 모두에게 삶의 취약성과 시간의 덧없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70세가 가까워지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중요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결정은 노년에 성공할지 어려움을 겪을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비디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배운 귀중한 교훈을 탐구하고 동일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점은 연로한 친구들이 유의해야 할 특히 중요합니다. 고요한 잠에서 하루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다리인 아침 시간은 신성합니다. 이 이른 시간 동안에는 적절한 연료 없이 몸에 충격을 주어 격렬한 활동을 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금식을 깨지 않은 몸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여 새벽의 고요한 고요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하게 변화합니다. 정원 가꾸기, 조깅, 무거운 물건 들기와 같은 활발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비축량은 배가 고프면 전혀 부족합니다. 식사하지 않고 그러한 격렬한 활동에 참여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으며 노년기에는 덜 유연한 심혈관 시스템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아침 시간에 우리 몸은 신경과 심혈관계를 깨우기 위해 상당한 양의 아드레날린을 방출하는데 이는 종종 혈압의 자연적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공복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동맥 플라크가 빠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비극적으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의 노후된 선박이 우리 삶의 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드러운 각성과 사려 깊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루틴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워밍업으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세요.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하루의 일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가벼운 아침 식사를 곁들여 보세요. 평화로운 산책이나 태극권에 흐르는 듯한 움직임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사랑의 친절이며 건강과 심혈관계의 완전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체의 필요를 존중하는 아침 의식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준다면 9번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로와 함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두 번째, 잠에서 깬 후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세요. 알람 소리에 잠이 깨자마자 침대에서 뛰쳐나와 하루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흔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특히 노인 지역사회의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장기가 최소한으로 작동하는 편안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평온한 상태는 우리 몸이 젊어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러한 기능을 깨어있는 상태로 재조정하는 데 잠시 시간이 걸립니다. 신경 및 심혈관계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수면에서 활동으로 너무 빠르게 이동하면 혼란스러운 현기증, 고통스러운 균형 상실, 더 심각한 경우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자세 변화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립 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현기증 및 잠재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침대에서 서둘러 일어나려고 할 때 적절한 준비 없이 척추와 관절이 움직이게 되어 허리 통증, 근육 긴장, 심지어 심각한 척추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누워있는 자세에서 일어서는 자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 부드럽고 신중한 접근 방식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1에서 2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십시오.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팔다리를 흔들어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자극하십시오. 안정감을 느끼면 침대 가장자리에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몸이 완전히 설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주의 깊은 접근 방식은 신체가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고 낙상과 부상을 방지하며 웰빙을 유지합니다. 이 조언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아침 일과를 고려해보게 된다면 아래 한 번과 함께 댓글을 남겨서 여전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장실을 사용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일상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 휴식을 마치고 우리 몸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용한 아침 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우리 몸의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의 결과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자연스러운 부름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의 나이 많은 동료들에게는 이 일과의 주에 깊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한 긴장은 일련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흉부압력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혼란은 뇌와 심장과 같은 중요한 부위로 펌핑되는 혈액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기증을 동반한 위험할 정도로 혈압이 떨어지며 이는 실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심혈관계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임으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과도하게 힘을 가하는 행위는 혈관, 특히 뇌와 복부 부위의 혈관 내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한 압력은 이러한 혈관의 치명적인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이나 심각한 위장 합병증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접근 방식은 강제보다는 온화한 인내심을 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과도한 서두르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고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면 소화를 돕고 배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풍부한 섬유질 섭취와 충분한 수분 공급과 같은 식이 조절을 고려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전화기나 책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물건을 욕실로 가져오려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이는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점을 통해 공유된 통찰력은 심오한 진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건강관리의 아침 의식은 단순히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복지의 기본 측면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방식부터 간단한 신체 기능을 관리하는 방식까지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몸의 필요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매일 아침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주의 깊은 실천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여행하면서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축은 은퇴로 인해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들거나 친구나 파트너의 상실, 사회적 활동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신체적 제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어느 정도 평온함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립이 확실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연구는 가혹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불안 및 인지장애의 위험을 높이고 조기 사망을 향한 행진을 놀랍게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솟아나는 정서적 자양분은 행복과 성취의 원천이 되어 노년을 크게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노화에 수반되는 외로움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며 매우 중요한 소속감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립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웃음과 경험을 공유하고 가벼운 농담에 단순한 즐거움에 빠지는 것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뇌에 중요한 자극으로 작용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쇠퇴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연결성이라는 테피스트리를 엮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체크인 일정을 잡고 전화 통화, 화상 채팅 또는 대면 방문을 위한 특정 날짜나 시간을 표시하면 고립감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리듬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을 수용하면 물리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메시징 앱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며 사랑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클럽이나 수업에 참여하여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우정을 쌓고 지적,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미술 워크숍, 독서 클럽, 운동 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정신적 예민함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자원봉사는 목적의식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수단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풍요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지역 푸드뱅크 지원, 청소년 멘토링, 지역사회 미화 프로젝트 참여 등
자원봉사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단지 달력을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지탱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황금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공급하는 관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연결을 육성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정신이 고양되며 인간 상호작용의 풍부한 테피스트리에 마음이 열려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노인들은 종종 이러한 중요한 방문을 소홀히 합니다. 아마도 현재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안정감에 빠져 있거나 의학적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웰빙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은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료평가는 진행 중인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노년기에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심각한 질환은 종종 서서히 발생하여 더 심각한 단계로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필수 검사와 검사를 통해 이러한 상태를 적시에 식별할 수 있어 조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혈압검진은 고혈압을 조기에 찾아내 잠재적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 일정을 설정하면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요한 건강검진 및 평가가 무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차 진료 제공자, 치과의사, 전문의와의 약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달력에 정리하면 노인들이 건강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비타민 수치와 같은 필수 건강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생활 방식 조정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증상에 대한 사전 대응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신체 기능의 변화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변화를 발견했을 때 의료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면 시기적절한 진단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태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피로나 급격한 체중 변화와 같은 증상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지식은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으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미 있는 논의가 용이해지며 우려사항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해결됩니다. 생활 방식 수정, 신체 활동 증가, 처방된 약물 요법 준수 등 의학적 조언과 처방된 치료 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조언을 잘 따르면 건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시하는 것은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전혀 가치가 없는 도박이 됩니다. 건강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준수함으로써 노인들은 더 길고 건강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루틴이 아닙니다. 이는 인생의 황금기를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겠다는 심오한 약속입니다. 여섯째, 정신 건강과 웰빙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신건강은 전반적인 웰빙의 중요한 측면으로 남아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는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증상이 노화에 불가피한 측면일 뿐이며 해결하기보다는 견뎌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믿음은 인지 기능과 삶의 질 모두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고립감과 불행감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만족스럽고 활기찬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노화는 종종 은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신체적 건강 문제 등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중 자연적으로 슬픔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감정은 조용히 견뎌야 하는 단순한 노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타당하고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적 웰빙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전략에는 정신을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퍼즐, 독서, 새로운 기술 학습과 같이 인지 기능에 도전하는 활동은 정신을 상당히 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즐기거나 단순히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극적으로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사교 집단이나 클럽을 발견하면 관계가 충실해지고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엔돌핀을 방출하여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산책, 요가 세션 또는 댄스 수업을 통해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과 자존감도 향상시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슬픔이나 불안감이 압도적이라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사는 삶의 변화에 대처하고 슬픔을 처리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귀중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비슷한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동료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편안함과 연결을 제공합니다. 명상, 심호흡 운동 또는 태극권과 같은 마음챙김 및 이완 기술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에 매일 헌신하면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심오한 평화와 기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70세가 된 후 사람들이 겪는 가장 흔한 세 가지 후회, 즉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 선택에 대한 반성은 더욱 가슴 아프게 되며 종종 가지 않은 길과 놓친 기회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회를 이해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첫 번째 후회는 평생 동안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빠져 의미 있는 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심오한 기쁨을 간과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는 행복과 웰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피하려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계획하고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깊고 진심 어린 대화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후회는 개인적인 꿈과 열망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꿈을 쫓는 것을 미루다가 나중에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열정을 포용하면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새로운 기술, 직업 변화 등 하루를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흔한 후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는 젊었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종종 발생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건강한 습관은 노년을 활기차고 활력 있게 즐기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우리의 노년기가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을 배웠나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웰빙을 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려는 구체적인 교훈이나 팁이 있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달고 귀하가 배웠고 생활에서 실천할 한 가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귀하의 경험과 계획은 우리 커뮤니티에 매우 귀중한 것이며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와 노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중요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정에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지원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